안녕하세요. 신수쟁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주별 사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와 일간 같은 말인 거 이젠 아시죠?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만큼 일간은 나 자신이기에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무슨 띠세요? 보다 중요한 것이 일주가 뭔가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육식갑자의 첫 번째로 갑자일주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자일주의 성격, 심리, 건강, 직업 등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말은 많지 않은데 묘하게 끌리는 사람.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속은 한없이 깊은 사람. 한번 결심하면 누가 말려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 10중 8구 갑자 일주일지도 모릅니다. 육식갑자 중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일주 갑자. 왜 옛 명리학자들은 이 일주를 하늘이 내린 시작의 별이라 불렀을까요? 갑자일주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글자를 따로 떼어봐야 합니다. 첫 글자 갑목입니다. 갑목은 한마디로 아름드리 큰 나무입니다.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곱게 뻗는 거목이죠. 잡초나 꽃이 아니라 숲의 어른 나무입니다. 갑목의 5가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작과 리더십입니다. 천간의 첫 번째 글자답게 갑목은 내가 먼저 간다는 개척 정신이 강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둘째, 고등과 자존심입니다. 큰 나무는 굽히지 않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죠. 그래서 갑목 일간은 자존심이 매우 셉니다. 셋째, 성장 욕구입니다. 나무는 멈추면 죽습니다. 갑목인 사람은 늘 배우고 성장하고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넷째, 순수함과 정직성입니다. 큰 나무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요. 직선적이고 솔직합니다. 다섯째, 인내심입니다. 나무가 100년을 자라듯 갑목은 한 분야에서 오래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융통성이 부족하고 한번 틀어지면 잘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물과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글자 자수를 봅시다. 자수는 한밤중에 깊은 물입니다. 시간으로는 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만물이 잠든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계절로는 한겨울 모든 것이 응축되는 시기죠. 자수는 호수나 강이 아니라 땅속 깊이 흐르는 지하수에 가깝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에요. 자수의 4가지 특성입니다. 첫째, 지혜와 총명함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자수가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둘째, 은밀함과 비밀. 한밤중의 물처럼 자수는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신비롭고 깊이가 있죠. 셋째,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요. 넷째, 생식과 시작입니다. 자는 아들 자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수는 차갑고 어두운 물이라 너무 많으면 우울하고 차가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두 글자를 합쳐봅시다. 나무와 물. 명리학에서 물은 나무를 살리는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수생목이라고 하죠. 즉 갑자일주는 나무가 자기 발밑에 깊은 샘물을 두고 서 있는 형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르지 않는 지하수 위에 뿌리 내리고 서 있는 모습. 가뭄이 와도 폭염이 와도 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일주의 진짜 모습입니다. 갑자일주의 4대 특징입니다. 첫째, 천간지지가 어머니와 자식 관계입니다. 일간 내 밑에 일지 배우자 자리에서 보호받는 구조라 결혼 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은 현명한 아내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도화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명리학의 대표적인 도화살입니다.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매력이 있습니다. 단 이성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죠. 셋째, 정인의 별입니다. 자수는 갑목에게 정인입니다. 학문, 명예, 어머니, 문서의 별입니다. 공부운, 자격증운,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넷째, 시작의 일주입니다. 육식갑자의 첫 번째,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고 개척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갑자일주의 건강과 심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적인 측면을 보면 갑목은 인체에서 간, 담, 그리고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자수는 신장, 방광, 비뇨생식기를 뜻하죠. 따라서 갑자일주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 기능은 음주에 약합니다. 절대 포금하지 마세요. 신장 방광에는 차가운 음식, 찬 곳에서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신경성 질환 스트레스를 속으로 삭히는 타입이라 위장병, 불면증이 잦습니다. 허리 건강은 자수가 약해지면 허리 하반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을 보면 겉으로는 시원시원해 보여도 속은 매우 섬세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상처받아도 티 내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일주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반드시 마음을 털어놓을 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갑자일주에게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갑자일주는 학문, 권위, 시작의 키워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업에서 빛을 발합니다. 추천 직업입니다. 교육 학문 분야로는 교수, 교사, 연구원, 강사 정인의 별이라 가르치는 일의 천직입니다. 공직 분야로는 공무원, 판사, 변호사가 많습니다. 의료 생명 분야로는 의사, 약사, 한의사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 분야로는 작가가 자수가 주는 통찰력이 있어 좋습니다. 농업, 임업, 환경 분야는 갑목 그 자체의 영역입니다. IT 연구개발 분야도 깊이 파고드는 자수의 힘이 있어 좋습니다. 반대로 단순 반복 업무나 감정 노동은 갑자일주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일이 답입니다. 실생활에 접목하여 오늘부터 써먹는 갑자일주 활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자일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색깔 활용법입니다. 검정, 남색, 청색이 자수를 강화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날 이 색을 입으세요. 반대로 빨강, 주황은 자수를 말림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방향 방위 활용법입니다. 북쪽은 자수의 방향입니다. 책상은 북향으로 두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동쪽은 갑목의 방향입니다. 침대 머리를 동쪽으로 두면 성장운이 활성화됩니다. 음식 활용법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해조류, 호두 자수를 강화하는 음식입니다. 녹황색 채소, 신맛은 갑목을 강화 음식입니다. 단 너무 차가운 음식, 빙수, 아이스크림은 자수가 이미 강한 갑자일주에겐 독입니다. 인간관계 활용법입니다. 가장 잘 맞는 일주는 기축일주, 기해일주가 합을 이루는 인연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주, 경호일주, 모호일주가 충을 일으키는 관계입니다. 갑자일주는 불의 기운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더 빛납니다. 너무 차분한 사람끼리만 만나면 서로 우울해질 수 있어요. 시간 활용법입니다. 오전 5시에서 9시 갑목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자수의 시간입니다. 명상 공부에 최적입니다. 여러분 갑자일주는 시작의 일주, 학문의 일주, 깊이의 일주입니다. 큰 나무가 마르지 않는 샘물 위에 서 있는 운명. 화려하지 않아도 천천히 묵묵히 그러나 가장 멀리 가는 사람들. 혹시 오늘 영상이 본인 이야기가 많다면 갑자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세력 앱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을축일주를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갑자의 뿌리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천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